야구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진짜 자주 나옵니다. 7회나 8회 혹은 9회 점수 차는 크지 않고 주자는 나가 있고 타석에는 상대 팀의 왼손 타자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벤치가 분주해지죠. 감독이 불펜에 신호를 보내고 잠시 뒤 왼손 투수가 마운드로 걸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제일 잘 던지는 투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왼손 타자 앞에 왼손 투수를 내지?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강하면 오른손 투수도 오른손 타자에게 강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손잡이 투수와 타자가 붙으면 투수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왼손 투수 대 왼손 타자만 특별한 게 아니라 오른손 투수 대 오른손 타자도 똑같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야구에서는 유독 좌완 대 좌타, 그러니까 왼손 투수와 왼손 타자의 상성이 훨씬 더 강하게 체감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왜 좌완 불펜이 중요한지까지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걸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같은 손잡이끼리 붙으면 투수가 유리할까요? 이건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공이 보이는 각도와 변화구가 휘는 방향이에요. 타자는 투수가 공을 놓는 순간부터 공의 궤적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손 투수를 만나면 특히 슬라이더나 스위퍼처럼 옆으로 휘는 공이 자기한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왼손 투수가 던진 슬라이더는 왼손 타자 입장에서 바깥쪽으로 달아나는 느낌을 줍니다. 거의 잡힐 듯 하다가 마지막에 도망가는 공처럼 보이죠. 그러면 타자는 배트를 내더라도 중심에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른손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 투수의 슬라이더는 오른손 타자 기준으로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완전히 대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몸쪽 압박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같은 손 투수를 상대하면 몸쪽 직구가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왼손 타자가 왼손 투수의 몸쪽 공을 보면 일단 움찔하게 되고, 오른손 타자도 오른손 투수 몸쪽 공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쪽을 의식하는 순간 바깥쪽 변화구가 더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몸쪽 직구를 보여준 다음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라이더를 던지면 타자는 진짜 난처해져요. 안쪽도 신경 써야 하고 바깥쪽도 따라가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타이밍도 무너지고 스윙 궤적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같은 손 투수 상대로는 타자가 전반적으로 더 소극적이 되거나 혹은 억지로 배트를 내다가 약한 타구를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원리는 대칭인데 왜 사람들은 유독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강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이유는 야구의 실제 구조가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왼손 투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하는 선수 전체를 봐도 왼손잡이는 원래 적고 그 중에서 투수로 성공하는 선수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좋은 좌완은 정말 귀해요. 반대로 타자 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야구에는 왼손 타자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왼손 투수가 그렇게 무서우면 왼손 타자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좌타자가 많죠. 왜냐하면 좌타 자체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좌타자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오른손 투수를 더 많이 상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야구에서 투수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곧 왼손 타자는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반대 손 투수를 상대할 기회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타자가 반대 손 투수를 상대할 때 공이 더 잘 보입니다. 변화구도 자기 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더 강해서 대응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좌타자는 평소 경기의 대부분에서 유리한 상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한 물리적 이점입니다. 좌타자는 타석에서 1루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차이지만 야구에서는 그게 꽤 중요해요. 내야 땅볼 하나, 애매한 송구 하나, 발 빠른 타자의 전력 질주 하나. 이런 상황에서는 0.1초, 0.05초 차이도 세이프와 아웃을 가릅니다. 좌타자는 스윙, 몸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일루 쪽으로 나가니까 출발이 더 편해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도 일부러 좌타로 훈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투좌타 선수가 괜히 많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좌타가 주는 이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좌타자는 구조적으로 유리해서 많아지고 좌완 투수는 희소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왼손 타자들은 평소에 오른손 투수를 엄청 많이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왼손 투수는 자주 못 봐요. 그래서 가끔 만나는 좌완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좌완 대 좌타 상성이 더 강하게 체감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왜 좌완 불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불펜의 역할입니다. 선발 투수는 보통 경기 시작부터 들어와서 긴 이닝을 끌고 갑니다. 상대 타선도 미리 선발이 누군지 알고 준비해요. 라인업도 어느 정도 그 선발에 맞춰 짜여집니다. 그런데 불펜은 다릅니다. 불펜은 경기 중간이나 후반, 딱 필요한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짧게, 대신 강하게 던집니다. 즉, 불펜은 단순히 남은 이닝 막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투입하는 전술 카드에 더 가깝습니다. 8회 말 한 점 차 경기입니다. 주자 1명 나가 있고 상대 중심 타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왼손 타자가 둘 들어 있어요. 이때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 왼손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자 하나가 안타를 치거나 장타를 치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그 한 타석의 성공 확률을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때 꺼내는 카드가 좌완 불펜인 거죠. 즉, 좌완 불펜은 그냥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상대 타선의 특정 지점을 잘라내기 위한 전략적 무기예요. 특히 후반 승부처에서는 한 타석의 가치가 엄청 큽니다. 초반 2회, 3회 타석 하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후반 한 점 차 경기에서 중심 좌타자 하나 막아내는 건 그냥 아웃카운트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추격 흐름을 끊는 거고, 감독의 대타 구상을 무너뜨리는 거고, 주자 운영까지 꼬이게 만드는 거고, 심지어 다음 타순 연결까지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좌완 불펜은 기록지에 0.1이닝, 0.2이닝만 남겨도 가치가 큰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경기 운영도 딱 이렇게 흘러갑니다. KBO를 봐도 마찬가지고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왼손 타자를 내면 이쪽에서 좌완 불펜을 준비하고, 그러면 상대는 다시 오른손 대타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상성은 팬들끼리 느낌상 그런 것 같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감독들이 라인업을 짜고 대타를 쓰고 불펜을 움직이는 기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왜 여기서 갑자기 투수를 바꾸지? 왜 지금 대타를 내지? 왜 이 타석 하나 보고 좌완을 아끼고 있었지? 이런 선택의 상당수가 결국 손잡이 상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 야구에서는 이른바 원포인트 좌완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말 그대로 왼손 타자 한 명만 잡으려고 왼손 투수를 올리는 거예요. 한 명 잡고 바로 내려가도 됐죠. 그런데 현대 야구에서는 이 운영이 예전보다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3타자 최소 상대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제 투수는 보통 최소 3명은 상대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이닝을 끝내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왼손 타자 하나 잡고 바로 교체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가치 있는 좌완 불펜은 단순히 왼손 타자만 잘 잡는 투수가 아닙니다. 물론 그 능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오른손 타자를 만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에 따라 새 타자를 상대해야 할 수도 있고 감독이 대타로 오른손 타자를 바로 들이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야구에서 비싼 좌완 불펜은 이런 유형이에요. 왼손 타자에게 확실히 강하고 오른손 타자 상대로도 최소한 승부가 가능하고 짧은 이닝에서 구속이나 구위가 확 살아나는 투수. 이런 좌완은 진짜 귀합니다. 희소성도 있는데 활용도까지 높으니까요. 그럼 감독은 왜 경기 끝날 때까지 좌완 카드 한 장을 아껴두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서가 아닙니다. 감독은 항상 가장 위험한 타석을 계산합니다. 불펜을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상대의 타선에서 어디를 끊어야 제일 큰 효과가 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7회에 좌타자가 하나 나오고 8회에 상대팀 최고 장타력을 가진 좌타자가 나올 예정이라면 감독은 7회에 좌완을 써버리기보다 8회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단순히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스포츠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는 스포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완 불펜은 숫자로는 1이닝도 안 던지고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순간에 투입되곤 합니다. 이게 좌완 불펜이 중요한 진짜 이유예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왼손 투수는 왼손 타자에게 강할까요? 같은 손잡이끼리는 공의 각도가 더 까다롭고 변화구가 타자에게서 도망가듯 움직이고 몸쪽 압박까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른손 타자도 오른손 투수에게 약한 게 맞냐? 맞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좌완대의 좌타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좌타자는 많고 좌완은 적기 때문입니다. 좌타자는 평소 우완을 훨씬 많이 상대하면서 잘하고 희귀한 좌완을 만났을 때 낯설고 불편한 경험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대칭 때문에 좌완 불펜이 후반 승부처에서 강력한 카드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공 던지고 공 치는 경기 같지만 그 안에는 각도, 궤적, 손잡이, 타순, 대타, 불펜 운영 같은 요소가 다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지금까지도 승부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손잡이 상성입니다.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강한 건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좌완 불펜이 중요한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야구는 원래 그런 차이를 끝까지 이용하는 스포츠니까요.